1차 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단원 물질의 세 가지 상태와 용액 파트에 중단원 물질의 세 가지 상태에서 기체 상태에 대해서 오늘부터 한번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우리 학습 목표 알아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기체의 압력, 부피, 온도, 양 사이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 기체 상태 방정식을 이용하여 기체의 분자량을 구할 수 있다. 우리 분자량, 원자량 관련해서 화원에서 배웠던 거 기억하죠? 자, 이상 기체 방정식이라는 것을 활용한다면 기체 분자량을 구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한번 배워본 다음에 구해보도록 합시다. 자, 3번. 혼합기체에서 몰 분율을 이용하여 분합의 뜻을 설명할 수 있다. 몰 분율이라는 건 뭘까? 분합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 한번 궁금증을 가지면서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오늘은 기체의 성질부터 시작을 하도록 할 거예요. 기체라는 것은 분자 운동이 굉장히 활발한 상태이죠. 그래서 용기 전체에 퍼지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모양이나 부피가 일정하지 않고 외부 압력에 혹은 온도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러한 기체의 성질과 관련된 법칙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그 전에 기체의 압력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대기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대기압 말 그대로 지구 대기가 나타내는 압력, 대기가 나타내는 압력의 준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우리는 대기압을 1atm 혹은 1기압이라고 기준을 정했어요. 자, 근데 그것을 수치화 혹은 실험을 해서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한번 표현해 본 사람이 있었는데 토리첼리라는 사람이 수은을 가지고 대기압을 측정을 해보았습니다. 자,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한쪽 끝이 막힌 긴 유리관에 수은을 가득 채웠어요. 그래서 그것을 수은이 담긴 용기에 거꾸로 세웠고 그 후에 여기 밑에 있는 마개를 뺐습니다. 그랬더니 당연히 어때요? 수은이 밑으로 떨어지겠죠. 밑으로 계속 흘러나오려고 하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76cm 이제 밀리미터로 얘기한다면 760mm인 위치에서 수은이 더 이상 내려오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 토리첼리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었는데, 자, 그렇다면 이 신기한 이 현상은 왜일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었을까? 자, 이 기둥 안에서 수은 기둥이 누르는 압력과 어디가 평행했기 때문에 어디가 같기 때문에 더 이상 내려오지 않았던 것이다. 그렇죠. 바깥에도 누르고 있는 대기압. 여기 지금 파란색 화살표와 바깥에 빨간색 화살표에 누르는 힘이 같기 때문에 더 이상 내려오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수은 기둥으로 대기압을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대기압은 760mm의 수은 기둥이 나타내는 압력과 같다. 자, 수은을 우리가 원소기호로 표현한다면 그렇죠. Hg라는 원소기호이기 때문에 1기압 1atm은 뭐다? 760mm Hg라는 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단위 뭐 있냐면 파스칼이라는 단위도 있는데 이 파스칼이란 단위의 1기압과 같은 크기는 이와 같다. 자, 그 다음에 또 무슨 단위가 있냐면 토르라는 단위도 있고 다양한 단위가 있는데 일단은 우리는 교과서에 나온 이 세 가지 단위 정도만 알아두면 좋을 것 같다. 이제 기체의 압력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었고 토리첼리의 실험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야 되고 말할 수 있어야겠죠. 자, 이제 보일 법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보일 법칙이란 무엇이다? 일정한 온도에서 일정량의 기체의 부피 V는 압력 P에 반비례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거기 때문에 당연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식으로 나타낸다면 PV는 K라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라 상수, 그냥 일정하다라는 말을 하는 K라는 어떤 수로 동일할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밑에 식을 다시 보자면 압력이 P1일 때 부피가 V1이었다. 그렇다면 압력이 P2이고 일 때는 부피가 V2였다. 자, 같은 온도였다면 이 둘을 곱한 값과
이 아래에 있는 P2, V2를 곱한 값은 당연히 K로 같아야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식을 쓸 수 있겠고, 그렇다면 문제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 P1 주고 V1 주고 P2 줬을 때 V2 구하시오. 혹은 P1 주고 V1 주고 V2 주고 이거 구하시오. 오케이? 이런 식으로 구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샤를 법칙이에요. 샤를 법칙. 자, 여기에서는 일정한 압력에서라는 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일정한 압력에서 일정량의 기체의 부피 V는 기체 종류에 관계없이 온도가 1도씨 높아질 때마다 0도씨일 때 부피에 비해서 273분의 1씩 늘어난다. 자, 이 0도씨일 때 부피는 V0로 표현할 수 있거든요. 아래도 나와 있듯이. 자, 그걸 가지고 여기 이제 줄글로 되어 있는 것을 아래 식으로 나타냈어요. 자, T도씨일 때의 부피는 0도씨일 때의 부피에다가 그 0도씨 부피에다가 그 1도씨 높아질 때마다, 그러니까 도씨 어떻게 높아지는지 여기다 곱하면 되겠죠. V0 곱하기 273분의 T다 라고 식을 표현을 할 수 있었고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그러면은 그래프를 한번 나타내 보려고 해요. 그래프를 한번 나타내 볼 때, 그러면 273이라는 숫자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273도씨일 때의 부피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T 자리에다가 273을 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V273은 V0 더하기 여기 분모 분자에 273이 같은 게 있기 때문에 V0겠죠. 자, 그러면 이 V0가 되겠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볼 거예요. 자, 가로축이, 자, 아니죠. 온도죠. 온도가 변할 때 부피가 어떻게 되느냐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부피, 그 다음에 리터 단위일 때 0도씨일 때는 V0였다. 그런데 273도씨에서는 어땠다? 2V0, 2배 되는 그 자리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럼 여기 점 찍고 이쪽 점 찍고 한다면 이렇게 쭉 이으면 되는데, 우리 하나만 더 해볼까요? 만약에 마이너스 273도씨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부피가? 그렇죠. 계산해보면 V0 그 다음에 뒷항이 마이너스 V0가 되기 때문에 VT는, 그러니까 V 마이너스 273은 어떻게 될 것이다? 그렇죠. 부피가 0이 나올 거예요. 근데 부피가 0인 경우는 사실 존재하지 않겠죠. 가상적으로 만약에 그렇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해봤을 때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는 계산할 수 있을 거고, 그걸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보려고 한번 한 거고, 그럼 다 이어본다면 이렇게, 여기가 0이어야겠죠? 잘못 그었지만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뒤로 한번 넘겨보면 절대온도라는 말이 나와요. 자, 절대온도 T. 자, 기체의 부피가 0이 되는 273도, 마이너스 273도씨를 0으로 하는 온도이다. 단위는 뭐다? 켈빈이다. 자,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아까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 이런 식으로 0도씨에서는 부피가 0이 아니었어요. 자, 근데 우리가 그래프 그릴 때, 딱 원점을 지나는 그래프를 그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도시 단위의 그 온도를 쓰면 계속 이 그래프이기 때문에, 그러면 온도의 정의를 다른 온도로 한번 해볼까? 해서 절대 온도라는 말이 나온 거죠. 자, 그럼 아까 앞에서 그린 그래프를 똑같이 하되 그 절대 온도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본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0점이 이제 이쪽으로 오겠죠. 왜냐하면 여기는 0켈빈이고, 0켈빈이란 말은 결국에는 마이너스 273도씨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의 부피가 0이다 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부피와 온도의 그래프가 이와 같이 그려질 것인데 절대 온도라는 개념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기체의 부피가 0이 되는 온도인 0하 273도씨를 가지고 절대 0도라고 하고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0켈빈이라는 기준을 만들었고, 그러면 이제 절대 온도로 바꿔서 얘기하라 할 때는 항상 그 섭씨 온도, 우리가 알고 있는 도씨 붙여서 얘기하는 그 섭씨 온도에다가 273을 더하면 켈빈 온도, 절대 온도가 될 것이다. 단위는 켈빈이라고 했으니까. 자, 그럼 한번 연습 한번 해볼까요? 아까 말했듯이 0도씨인 것은 어떻게 될까요? 몇 켈빈이 될까요? 그렇죠. 여기다가 0을 넣으면 되니까 273 켈빈이다. 자, 그렇다면 10도씨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283 켈빈이다. 이런 식으로 켈빈이라는 거는 여기에 섭씨 단위에다가 섭씨 온도에다가 273을 더하면 절대 온도화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샤를 법칙을 다시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 볼게요. 자, 일정한 압력에서 중요하다고 했어요. 일정량의 기체의 부피는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온도에 비례하는 것에서 우리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거예요.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라는 말을 할 수 있죠. 식으로 나타낸다면 V는 K 곱하기 T이다. 비례하기 때문에 부피가 증가하면 온도도 증가하고, 반대로 원래는 온도가 증가해야 부피가 증가한다라고 말해야 더 정확하겠죠. 당연히 온도가 증가하면 기체는 운동을 활발히 하기 때문에 부피가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그쵸? 우리 원래 직감적으로 알고 있죠. 자,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또 V1, V2, T1, T2를 가지고 식을 하나 만들었는데, 절대 온도가 T1일 때 부피를 V1, 절대 온도가 T2일 때 부피를 V2라고 한다면 이들은 비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또 다 이 식을 한번 다시 해보면 V를 한쪽으로 K를 한쪽으로 몬다면 이렇게 했을 때 K가 일정하다라고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게 항상 일정하다. 언제? 일정한 압력 조건하에서. 그렇기 때문에 V1, T1일 때, 그 다음에 V2, T2일 때, 이때 각각 같은 압력이라면 이때 T분의 V에 해당하는 값은 항상 같은 값일 것이다. 아까 얘기한 대로 요거 주고 요거 줬다면 이건 얼마일까 구하라고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이고, 반대로 요거 주고 요거 줬을 때 V를 구하시오, 이렇게 분명히 물어볼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배우는 마지막 법칙, 아보가드로 법칙입니다. 자, 읽어보면 같은 온도와 압력에서 라는 말이 나오네요. 기체의 종류에 관계없이 이 같은 부피의 기체는 같은 수의 분자를 포함한다. 같은 부피의 기체는 같은 수의 분자를 포함한다 라는 말. 자, 우리는 분자나 원자를 어떻게 센다고 했죠? 한 개, 두 개 세면은 너무 작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단위를 쓴다? 그렇죠. 몰이라는 단위를 쓰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르게 얘기해보자면 같은 부피의 기체는 같은 몰의 분자를 포함한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밑에 그림을 보면 0도씨 1기압에서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부피가 나와 있는데, 자, 산소도 22.4리터, 이산화탄소도 22.4리터 있는 상황에서, 자, 여기가 보면 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이산화탄소도 22.4리터 있는데 이때 분자 몇 개 있는지 한번 세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있네요. 자, 어떻다? 같은 부피 안에 같은 수의 분자가 들어있음을 우리가 이 모형을 통해서 확인한 거예요. 자, 여기에서도 분명히 말했듯이 뭐예요? 0도씨 1기압이라는 말이 나왔고요. 화원에서 배웠을 수 있겠지만 0도씨 1기압이라는 표준 조건 하에서는 항상 부피가 22.4리터입니다. 그쵸? 1몰일 때 22.4리터다. 자,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아보가드로 법칙을 식으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자, 아까 말했듯이 일정한 온도 압력에서 기체의 종류에 관계없이 기체의 부피는 양에 비례한다. 몰수, n이라는 건 몰수를 넣는 거예요. 1몰이면 n자리에 1, 그 다음에 n자리에 2를 넣으면 2몰일 때, 뭐 이런 말인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부피는 어떻다? 어떤 그 양에 비례를 한다. 여기는 상수, 아까부터 들어갔던 그런 상수죠. 자, 부피와 몰수의 관계는 비례 관계이다 라는 것을 아보가드로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 법칙 배웠는데요. 이 세 가지 법칙을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상기체 방정식이라는 식으로 하나로 합칠 거예요. 그걸 가지고 또 다양한 것을 계산해 볼 수 있거든요. 일단 오늘 세 가지 배운 거 잘 개념 확인하시고 형성평가 하나씩 풀어보면서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2강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